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신규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 9,670명으로 이는 전월 대비 11만 679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청약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에 들어가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백사마을의 생활문화유산을 올해 말까지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마을 기록과 가치 있는 생활유산 발굴을 위해 용역을 착수했으며 원주민 생활상과 마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발굴해 전시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 임대주택 사업의 기준과 공급 절차를 바꿔 오는 10월부터 매입 이후 입주까지의 평균 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 그동안 기존 임차 계약이 남았거나 보수 등이 필요해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축 주택을 최대한 확보해 공급하고 내년부터는 입주자를 모집하는 시기도 앞당길 방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서울시는 백사마을의 주거 및 생활 문화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 부지 내에 이 백사마을 전시관을 건설할 예정인데요. 이 생활 유산들을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이달부터는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와 생활사 조사 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또 문자 상담 가능한데요.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 시간 꽉 채워주실 분 지금 나와 계십니다. UNSO 중에 유재성 대표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었던 9.13 대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서울 집가 잠시 안정되는 듯 하더니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9.13 대책 1년 부동산 시장 다시 용트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오늘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이제 9.13 대책이 이제 벌써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잠깐 돌아보면 정말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주택이 한 채 있다든지 대출이 있다 그러면 대출 안 해주는 정말 강력한 대출 규제 정책이었죠. 양도세 중과에 이어서 또 9.13 대책 때는 종부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올리는 또 이제 세금까지 또 있었었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대출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면 9.13 정책의 또 특징은 공급까지, 그렇죠. 3기 신도시 이제 추가 이제 공급까지 해서 결국은 정말 수요도 잡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늘려서 그래서 정말 정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 한 1월, 2월, 3월까지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약발이라고 하죠. 규제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효과를 계속 지속을 했었는데 4월, 5월 조금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더니 6월, 7월 들어서는 거의 완연한 상승세로 돌아왔고 지금 8월, 9월은 오히려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는 카드까지 꺼내들 정도로 지금 계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시 용트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죠. 자, 왜 9.13 대책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고 앞으로 그렇다면 또 어떻게 시장 전개가 될지 오늘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9.13 대책 약발이 9개월로 정말 끝났는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규제 끝판왕. 네, 그렇죠. 폭등세를, 그러니까 작년 이제 8월, 9월까지였죠. 정말 우리가 가장 많이 올랐던 16년, 17년, 18년 거의 계속 올라갔던 이것들의 폭등세를 꺾고
9개월 정도 안정세를 유도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서울부동산 같은 경우에 정말 6월 들어서 회복세를 보이더니 7월 들어서는 완전히 이제 반등.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들어서자마자 거의 뭐 상승세로 돌아갔죠. 그래서 현재 지금 9월까지 11주 연속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금액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반포 쪽의 레미안 같은 경우에 뭐 한 25억 정도 됐던 것들이 최근에 28억 5천까지 뭐 정말 전 고점까지 지금 뚫고 일어서는 이런 뭐 레미안 대치팰리스 같은 경우도 그렇죠. 22억, 23억까지 형성됐던 게 25억까지 올라서더니 최근에는 지금 거의 뭐 한 27억 7천까지 지금 거래가 돼요. 근데 강남뿐만이 아니죠. 지금 마포 쪽에 있는 마포 이제 우리가 레미안 프로지오라고 마레프라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지금 현재 16억 5천까지 지금 뭐 한 13억 14억까지 갔던 게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13 대책이 나오기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가격, 그래서 전 고점을 지금 넘어서는 것들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뿐만이 아니죠. 사실상 뭐 과천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하남 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판교 뭐 위례 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준서울권이라고 하죠. 자, 준서울권이라고 하는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는 뭐 이제 대대광이라고 하죠. 대전이라든지 뭐 대구, 광주 요 한 세 곳 정도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대전을 빼고 이제 대구하고 광주 같은 경우도 조금 멈칫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서울과 수도권 안에서도 준서울권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역들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하고 있어서 사실상 양쪽 시장이 너무나 가격이 격차가 커져가는 그런 양극화 시장을 초래했다. 이것이 지금 이제 9.13 대책 1년이 지나면서 받는 평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9.13 대책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거래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9.13 대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또 뭐 비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 큰 좀 지적을 받고 있는 뭐 가장 큰 부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주택의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뭐 올 2월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극심했었죠. 보통 이제 평년 정도의 뭐 서울에 뭐 또 거래량을 본다라면 거의 한 12,000건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1,600건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12,000건 거래되던 게 1,600건 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주거 이동 자체가 안 되는, 이렇게까지 너무나 거래 자체를 지금 이렇게 좀 묶어놨다라는 이런 부분 쪽에서 지금 많은 지적들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것이 좀 특이할 만한 게, 자, 이렇게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없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이 하강 국면에 있어서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9.13 대책이 지나고 나서 시장이 좀 왜곡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오히려 파는 어떤 지금 뭐 이런 거죠. 지금 양도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세금 중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팔게 하고, 자, 내가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못 사게 하고, 그렇죠. 최근에 지금 8월 10일 날 발표됐던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짓고 싶은 것도 못 짓게 하는, 그러니까 못 짓게 하고 못 사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출구가 없는, 자, 그런 가운데서도 뭐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많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현금 뭐 보유가 좀 많은 분들이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자들이 큰 소리 치는 시장,
매도자가 큰 소리 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는 매물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것이 하나가 15억의 매물이 나왔는데 그냥 금방 팔렸어요. 자, 그러면 바로 그냥 16억으로 이렇게 껑충 뛰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또 16억이 팔리고 나면 또 17억. 자, 이렇게 최근에 2, 3억씩, 4, 5억씩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 많은 이유 중에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신축 쪽으로 너무너무 많이 지금 몰리면서 뭐 로또 청약 쪽으로 너무 많이 몰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매물은 없는 상황에서 매물 품귀 현상, 매물 희소 현상 속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보유세를 높였으면 그렇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거 높였으면 차라리 거래세를 좀 낮춰서 이제 말 그대로 양도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좀 형평성을 맞춰서 보유세를 높였으면 거래세를 낮춰서 좀 활성화를 하는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가격이 다시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까 제가 매물 품귀 현상도 좀 말씀드렸는데 또 여러 가지 보면은요. 자, 지금 불경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걱정하는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사실 글로벌 지금 경기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경기 자체가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 마찬가지죠. 지금 뭐 일본하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안전자산, 가장 안전한 게 뭘까? 자, 뭐 지금 특히나 지금 강남 3구 쪽의 부동산은요. 금이나 달러 이상으로 안전자산으로 지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안전하면서도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지금 불안감 속에서는 누구나 다 안전하면서 그러면서도 가격이 올라가는 데 투자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일 텐데요. 그것이 바로 강남 3구 쪽에 아주 쏠리면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매물이 지금 그렇죠. 지금 모든 규제책들이 보면 서울 안에서는 정말 팔지 못하게 하고 뭐 또 짓지 못하게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불안 심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정말 새 아파트 쪽이 너무나 귀하신 몸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여기에다가 매매가만 올라가는데 전세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사실상 또 매매가가 주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까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더더구나 지금 뭐 우리가 입주 폭탄이 쏟아진다고 했던 강동마저도 지금 고독 그라시움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지금 8억대 분양했던 게 12억, 지금 13억까지 거의 4억에서 5억 이상이 올라가고 전세가마저도 지금 강동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서울 전세 대란이 온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같은 경우도 강남 3구뿐만 아니라 성동이나 마포 같은 강북까지, 강동까지 쭉 지금 같이 올라가면서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저금리 상황하고 토지보상금 같은 경우도 계속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유럽중앙은행이 지금 기준금리를 추석 연휴 기간이었죠. 9월 12일 날 전격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지금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예요. 정말 무슨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기준금리라는 이런 것들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봐라.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글로벌 지금 경기 침체 때문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금리를 낮추는데 정말 미 연준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또 금리를 낮춘다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기준금리 지금 인하하겠다라는 추가 인하하기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지금 1.5%인데 만약에 1.25%로 낮춘다라고 하면 이것이 2016년 지금 6월 그렇죠. 가장 낮았을 때와 지금 같은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뭐 낮은 우리가 저금리를 또 경험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내년 상반기 한 번 더 낮춰서 1%대가 된다면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정말 가장 낮은 금리가 또 기다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연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올해 안에만 지금 한 7조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45조 정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년에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겠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GTX 뭐 A노선, B노선, C노선 지금 계속 시작이 되고 있죠. 지금 신안 안산선도 이제 착공식을 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토지 보상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 이러니까 뭐 시중에 금리가 낮아서 돈이 풀리고 또 지금 많은 토지 보상금들, 특히나 토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들어온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또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측면에서 지금 서울 쪽에 부동산 가격들이 뭐 계속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하반기 부동산 시장 뭐 서울 쪽에 좀 전망을 해드리면은요. 자,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자, 137.8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다른 소비 심리 지수는 100 이하로, 100 이하하고 100 이상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더더구나 100 정도가 아니라 137.8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택 쪽에 사고 싶어하는 소비 심리라는 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크다는 거. 자,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들. 결국 이제 뭐 다음 달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좀 구체화될 테니까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사고 싶은 사람은 많고 그런데 공급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자명하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구나 뭐 이런 것들로 보는 반사이익, 그렇죠.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이 어려워진다라면 당연히 지금 신축 쪽이 당연히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겠고,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금리가 낮으면 올라갈 수밖에, 이런 어떤 반사이익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학습 효과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뭐 8.2 대책 겪고 9.13 대책 겪고 이번 8월 12일 날 나왔던 지금 분양가 상한제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을 겪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많은 분들이 학습했던 거는 결국 서울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의 조정장은 있지만 결국 폭락장은 있을 수가 없었고, 지금까지 만약에 우리가 곡선을 그려본다면 당연히 서울 쪽은 계속 운명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투자가 서울, 더더구나 강남 쪽에 투자하는 것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안전한 투자다. 이런 심리들이 계속 학습적으로 경험이 돼 왔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9.13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잡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강남 3구의 쏠림 현상 더욱더 심화됐다고 합니다. 과거의 학습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참 많은데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매주 수요일에는 확실한 서울 초 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오후 1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를 주제로 1시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무료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지역 가져와주셨는지 살짝 공개해 주실까요? 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송파구 이제 삼전동 뭐 따지고 보면 그냥 뭐 잠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 잠실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유재성 대표와 함께 떠나볼 지역 바로 송파구 삼전동입니다. 9호선 석촌 고분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원룸 구조의 오피스입니다. 가격 살펴보면 약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로 시세가 형성돼 있네요. 자, 오늘 대표님과는 강남 업무지구와 가까워서 특히나 젊은 수요가 몰리고 있는 지역 송파구 삼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9호선이 좀 연장 개통되면서 그 수혜를 받아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입지와 개발 호재 한 번에 만나보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진짜 제가 뭐 강남 3구를 늘 강조드릴 수밖에 이제 없는 이유가
정말 뭐 부동산은 그렇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또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안에서도 정말 뭐 강남 또 서초, 송파 이렇게 강남 3구는 그 안에서 뭐 가장 핵심 지역이 되겠죠.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뭐 그런 지역이 뭐 강남 3구라고 얘기하면 되겠고요. 자, 근데 강남 3구 안에서도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우리가 좀 지역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렇게 9호선 같은 그렇죠. 부동산에 우리가 황금 라인이라고 늘 얘기하는 그렇죠. 이런 9호선 라인이 지나가는 쪽이면 굉장히 좋겠죠. 더더구나 지금 이제 지하철역이 막 개통이 돼서 그 주변 지역들이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지역들, 그중에 이제 한 군데가 바로 석촌 고분역 같은 바로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석촌 호수 바로 그러니까 잠실 지금 업무타운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실 업무타운이 있는 바로 그 지역, 그것도 도보 5분 이내에 있는 늘 말씀드립니다. 뭐 우리가 지하철 역세권 분석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거든요. 도보 거리가 중요하다.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10분 이내에 투자해라. 이왕이면 5분 이내에 투자라 늘 강조드리는데 이렇게 9호선, 석촌 고분역, 잠실 같은 도보 5분 권역에 있는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이쪽 지역은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정말 서울이 생기고 나서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도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가장 가까운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지역들로 투자를 해야 될 텐데요. 바로 이것이 지금 올 12월에 이제 드디어 착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개발계획 발표가 났을 때 한번 오르고 착공을 하면 오르고 그다음에 완공을 하면 오른다고 늘 말씀드리는데 착공 시점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가장 투자에는 적기가 되겠는데 바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것이 탄천이나 지금 한강 쪽을 같이 연결해서요. 자, 63만 제곱미터 거의 20만 평 정도의 수변 생태공원, 여가 문화공원을 조성합니다. 자, 지금 뭐 강남 안에서도 중요한 거는 업무지구도 있으면서 여가 공간들이 생긴다라는 거는 정말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제가 지도를 조금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석촌 고분역 같은 경우 바로 이 위치가 되겠죠. 지금 잠시라고 이제 바로 인접해 있고 뭐 도보권 안에 있는 거니까 잠실 권역을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그 영동대로 14차선을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더더구나 여기에다가 지금 뭐 그 현대글로벌 빌센터 같은 경우에는 105층 규모의 569m 국내 최고층 빌딩이 되면서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해서 121만 명의 어마어마한 지금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위치거든요. 이것이 지금 종합운동장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같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바로 그대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더더구나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가 바로 한강인데요. 지금 한강에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탄천이 되겠습니다. 이 탄천은 뭐 대치 쪽이라 수서 역세권 그다음에 문정 지식산업센터 위례까지 이어지는 바로 이것이 지금 쭉 이어지는 게 지금 탄천이 되겠는데요. 이 지금 탄천 쪽이 지금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하면서 현대 지금 자동차에서 거의 한 1조 7천억 정도의 기여금을 내놨거든요.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탄천 쪽을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뭐 워터파크라든지 수변공원이라든지 또 한강을 다 바로 연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또 탄천 쪽이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석촌 고분역 같은 경우에는 한강 쪽의 수혜도 보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의 수혜도 보면서 잠실 그 업무타운의 수혜도 보면서 수서 역세권이라든지 지금 문정 쪽에도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이 있거든요. 이 모든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운데 핵심 입지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9호선 석촌 고분역 5분 거리 근처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파구 삼전동 일대는 저층 주거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빌라나 다세대 주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시세는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네요. 자, 뭐 이쪽도 뭐 잠실 권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지금 여기 원룸 오피스텔 시세가요. 약 한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석촌 고분역 쪽 같은 경우에 전세 금액이 1억 8천에서 1억 9천까지 높게 형성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전세를 안고 투자한다라고 하면 2,500에서 3,500 정도, 이 정도면 투자가 가능하게, 그러니까 잠실 한복판에 뭐 2,500, 3,000 정도 투자하면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에서 2,000이라면 월 한 65에서 75만 원까지 높게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세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인 잠실권 아니잖아요. 이곳 송파구 삼전동에서 오피스텔을 접근할 때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늘 말씀드리듯이 강남 3구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지금 제가 추천드린 곳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강남 안에. 자, 이쪽에서 정말 2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고, 한강에서 탄천으로 이어지는 정말 탄천축 바로 가까이 있는 게 되겠고요. 개발 호재와 일자리 쏟아지는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파구 삼전동 근처에서 오피스텔 유형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요. 수요일에는 확실한 서울 초역세권 투자처 찍기를 주제로 진행되고, 또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비법 공개를 주제로 각각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 유재성 대표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8월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52%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9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61.7로 전월 대비 6.5포인트 하락해 지난달에 이어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고로 부정적 인식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념 부탁드리고요. 자, 보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까지 방송 중에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도 모셔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해날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본부장님과 지금부터 두 지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서초동과 그다음에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양평동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서초구, 서초동, 그리고 기대감을 안고 있는 지역인 영등포구에서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함께할 곳 바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이 함께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추천해 주신 유형은 원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가격 살펴보면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되네요.
자, 교대역 역세권에서 아파트 유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강남대로나 테헤란도 근처인데다가요. 버스나 지하철 이용도 좀 편리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부터 둘러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서초동은 교통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인프라들 또는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 서초동을 지도로 통해서 행정구역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이 안에서도 서초 1동, 2동, 3동, 4동으로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각 동마다 이제 부동산 가격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교대역입니다.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바로 교대역을 역사권으로 두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초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에는 양재 R&CD 연구단지, 그 다음에 강남 그 테헤란로의 업무단지, 그에 따라서 이 업무 시설들이 이렇게 확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직장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탄탄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서초동 하면은 서초교육대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학원이라든지 재수학원이 이렇게 위치를 함에 따라서 대학생 수요라든지 또는 학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안에서 이 대학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대표할 수 있는 대학가들이 총 한 5군데에서 6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교대가 이 월세에 대한 부분이 높다라고 이러한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만큼 수요가 뒷받침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지부터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대역 근처에서 아파트를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쪽 이 서초동 일대는요, 주거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또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만나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바로 이제 롯데칠성 복합부지입니다. 복합부지인데, 사실 서초동이 결코 부동산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렇게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러한 대규모의 호재이죠. 바로 업무 시설이 한 번 더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서울시와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고 있는 단계이고, 이러한 건축물들이 착공과 완공이 될 시에는 분명한 거는 단계적으로 상승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한참 이제 2016년도에서부터 2018년도에서부터 2018년도까지 이 장제 터널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완공이 되게 되면은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관악구라든지 서초구의 집값이 함께 오를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굉장히 많은데, 이미 이 장제 터널은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이 되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장제터널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지금 이제 그 국내 부동산 개발 업체에서 1조 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과연 이곳을 어떤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업무시설과 여기에서 문화시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한다 하면은 분명히 이렇게 이제 그 서초동 일대에는 가격으로 상승을 이어질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는 직장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점이죠. 그에 따라서 임대 수요 역시 증가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칠성 부지 개발 소식도 기다리고 있고요. 게다가 정보사 부지 개발까지 곳곳에 이렇게 개발 소식들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강남의 역삼 그리고 서초까지 참 번화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교대역 역세권에서 원룸 구조의 아파트 유형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시세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참 개별성과 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동산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아파트에 대한 대략적인 시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2억 3천에서부터 2억 7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세는 2억 원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70에서
80 정도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명히 이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전세 시에는 투자금이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 그리고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는 1억 200만 원에서부터 1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원룸 구조 아파트의 시세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소형 아파트에 관심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쪽 근처에서 저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서초동 하면은 주로 이제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떠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 신축, 소형 주택에 대한 신축의 땅이 그만큼 희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수요는 굉장히 탄탄하고 공급은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근의 개발 사업들이 이제 한참 계획 중에 있죠. 그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직장인 수요, 그리고 학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구 서초동에서 원룸 구조의 아파트 유형으로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3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서 확인할 거고요. 저희가 만나볼 유형은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이네요. 시세는 2억 7,900만 원에서 3억 1,9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가을 분양 성수기를 맞아서 역세권 오피스텔에도 많은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양평동으로 떠나볼 텐데요. 이곳의 입지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이제 영등포 양평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지금 시기가 추석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사철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부동산 이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러한 이제 시기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사철인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있어서는 무엇이 작용을 합니까? 바로 심리이죠.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 누구나 살고 싶은 부동산에는 분명히 가격을 오르더라는 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볼 이 영등포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심리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나볼 곳은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과 그 다음에 양평역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두 개의 노선을 이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전철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호선과 5호선, 그리고 상하단으로 보게 되면은 9호선이 위치해 있고 1호선이라든지 KTX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교통이 총 4개에서 5개 전철 구간이 이용을 가능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좌우로 보게 되면은 서울의 미니 신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목동이라든지, 그리고 영등포구를 대표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업무시설이죠. 여의도를 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이 영등포구를 그 부동산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단기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일주일 기간 동안 이 서울의 이제 25개 자치구 중에서 상승률이 가장 가파랐던 구가 바로 영등포였습니다. 분명한 거는 이러한 이제 상승세가 분명한 거는 어떠한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고, 2위를 기록한 것은 뭐 강동이라든지 뭐 동대문 이러한 순이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업무 시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위에는 이러한 이제 뭐 여의도, 그다음에 구로, 가산, 뭐 상암, 합정, 마곡, 그리고 이제 9호선을 이용해서 강남까지 이동이 가능한 이러한 이제 그 지역인데, 이만큼 이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생활 인프라 역시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져 있습니다. 뭐 백화점, 재래시장, 그리고 뭐 산책로 이러한 것들까지 있다 보니까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까지 탄탄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저희 투룸구조 오피스텔 주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 영등포가 주간 아파트 변동률 1위라고 하셔서 그만큼의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개발 호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직접적인 어떠한 호재라든지 간접적인 호재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는 지금 현재로서도 도로망이라든지 또는 이제 전철망들 굉장히 잘 받쳐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개의 노선, GTX까지 포함을 한다면 세 개의 노선입니다. 세 개의 노선 역시 영등포를 관통한다라는 점. 그에 따라서 굉장히 이 기대감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아주 직접적으로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상승을 시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이 양평동 내에서 이러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은 이 양평동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의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사업이 아니고 소규모의 사업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장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 바로 시간이 단축이 됨에 따라서 지역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서 빠른 어떠한 이제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곳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서 이 아파트들만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들만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토지라든지 주변의 소형 주택까지 동반 상승을 한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영등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이 주거에 있어서 어떠한 이제 시선이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노후된 주택가들이 많았고 노후된 어떠한 공장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거에 있어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곳이 이렇게 대규모의 뉴타운 사업으로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영등포 뉴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신길 뉴타운 이러한 이제 뉴타운 사업지로 인해서 대규모로 개발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지들이 지금 개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퍼센테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50에서 60% 정도 이렇게 입지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이렇게 이제 고가의 아파트들이라든지 신축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영등포 전체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의도의 또 하나의 업무 시설 계속해서 이제 들어선다라는 점이 있죠. 그에 따라서 직장인에 대한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에 대한 수요도 역시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이 여의도의 업무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업무 시설과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혼자 거주하는 1인 가구 싱글족들이 결국 주거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영등포권 내부인데 바로 이 양평동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가 결코 이러한 이제 양평동으로 이렇게 이제 쏠림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은 영등포구 특히 이제 뭐 양평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일대를 보게 되면은 토지의 용도가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70년대, 60년대 공장가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장가들이 계속해서 어떤 식의 신축 건물로 이루어지냐? 바로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입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일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인데 이렇게 업무시설이 이 양평동 내에서 계속해서 들어섬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역이 깔끔해진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영등포구에서는요. 영등포 뉴타운 소식 그리고 신길 뉴타운에다가 또 중공업 지역의 개발 때문이라도 시세 상승 노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만나보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이곳에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가격을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2억 7,900에서부터 3억 1,900으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5,900에서부터 2억 9,900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에서 80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출금 바로 이제 1억 3,100만 원에서부터 1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실투자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투자 금액으로는 전세 시에는 2,900만 원, 그리고 월세 시에는 3,900만 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세, 갭 투자 형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당장 노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투자금이 1억 2,800만 원에서부터 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 위주로 가격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이곳은 뭐 뉴타운부터 해서 중공업 지역이니 만큼 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잖아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서울대 또는 이제 수도권 내에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는 지하철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GTX까지 나오는 점도 있죠. 수도권을 나오는 이 GTX까지 나오는 점도 있고 하는데, 이 영등포구는 뭐 1호선에서부터 2호선, 5호선, 9호선, 그리고 여기에서 영등포역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KTX까지 이용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통이 좋은 곳인데도 앞으로 이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이라든지 신림선 총 3개의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영등포구가 단기간으로 봤을 때 서울 내에서 집가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대감들 때문에 일을 한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결국 이곳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된 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영등포구 여의도 동을 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업 단지, 업무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직주 근접의 종사자, 배후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소득자,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수요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그러한 이유로 부동산 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뉴타운 사업지가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지. 그리고 여기에서 도시재생,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이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이제 서울 내에서도 황금 라인이라 할 수 있는 바로 2호선과 그리고 업무 단지를 정차를 하고 있는 5호선, 이 2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이고, 이런 이제 이유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미래 가치를 기대해보고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토론 구조의 오피스텔 유형에 주목을 해봤고요.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요. 주제는 서울대 핵심 지역 소액 투자입니다. 선착순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까지 계속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용한 부동산 정보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